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상희입니다. 저는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중독상담, 다문화상담, 위기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상심리와 영적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연구할 분야 중에 하나는 위기와 회복 탄력성 과목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로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 위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의 아픔, 상처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 과목 중에 이상심리, 중독상담 이런 강의들에서 조금 더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제 그 마음의 질환이다,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의 일부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DSM-5, 정신병리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위기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독 상담의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이제 물질 중독, 행위 중독 이렇게 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도박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참 약물의 부분, 알코올의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기들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했던 결과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런 과목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아픔의 얘기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상담을 강의하게 되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런 위기나 상처의 상황에 조금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 상담에 대한 강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상담 이러면 대부분 국내에 계시는 이제 결혼 이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수업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문화적 소외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게 되고, 어떤 상황들이 내가 소외받은 경험이고 또 내가 어떨 때는 그 주도성을 가지고 이 문화를 이끌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문화적 감수성들이 향상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 계신 분들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기라는 주제 안에서 다룬다면, 회복 탄력성의 부분은 인간이 그런 위기나 아픔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그 시기를 견뎌보려고 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회복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에 대한 얘기, 자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지 기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여러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핵심 주제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의의 이면에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긍정심리학이나 관계문화 이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는 또 기독목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학문들이 조금 더 다학제적으로 통합되어서 강의 안에 소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의미들이. 근데 워너라는 학자를 한 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미 워너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아동 발달 그리고 아동 병리 이런 부분을 연구했던 학자고 40년 정도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아동들이 어떤 부모를 경험했을 때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분이 한 그 연구 40년 동안 했던 것 결과들을 취합하고 책을 5권을 내는데 세 번째 책부터는 주제가 병리의 원인에 대한 얘기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resilience라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 회복탄력성이란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뚜기 개념처럼 이렇게 위기를 경험했을 때 넘어졌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위기들을 겪고 나면 예전의 상태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자원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정서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종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외적 지지 체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지지를 받았느냐가 이 사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 주로 뭐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떠오르시는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차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운동을 가신다거나 이제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심도 있는 얘기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쩌면 회복탄력성은 그냥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원을 소개할 때 그 귀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학원이긴 하지만 좀 내 아픔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 아픔을 얘기 나누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 공동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첫 학기 이후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졸업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학교이지만 그 안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치유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은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과 다름과 아픔의 얘기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모토가 있어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런 표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 2년이라는 그 학문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공간의 치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